전쟁 시작 39일 만에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협상 데드라인 90분 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 달 넘게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버텨온 이란이 왜 갑자기 항복적으로 기운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란 지도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국민과 경제는 어떤 상태였으며 이 휴전이 정말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살펴봅니다. 먼저 전쟁으로 이란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인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가족과 함께 사망했습니다. 전쟁 첫날 한 나라의 머리가 날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메네이의 아들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올라섰고 항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버티겠다는 의지와 실제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39일 동안 이어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은 이란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핵시설, 군사기지는 물론 경제의 심장부까지 하나씩 파괴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 경제 구조입니다. 이란은 수출 수익의 약 70%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옵니다. 이 돈이 정부 예산의 핵심인데 이번 전쟁에서 두 축 모두 흔들린 겁니다. 석유화학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초 이스라엘은 이란 남부 석유화학 단지를 집중 공습했습니다. 마슈아르 석유화학 특구와 아살루의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연이어 폭격당했습니다. 이란 전체 석유화학 수출의 약 85%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들이 모두 가동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스라엘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란 수출의 더 큰 축인 원유도 위험했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가 페르시아만 북쪽의 하르그 섬을 지나갑니다. 폭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하르그 섬까지 언제 공습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와 다리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나라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트럼프의 협박은 현실이 됩니다. 하르그 섬에는 실제로 폭탄이 떨어졌고 원유 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진 않았지만 언제든 박살날 수 있다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다리 8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리가 끊기면 트럭이 움직이지 못하고 식료품과 의약품이 마트와 병원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날 발생한 사건 중 이란 지도부를 가장 긴장시킨 건 카라지에서의 정전이었습니다. 카라지는 테헤란 인근 도시로 인구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공습으로 송전선이 손상되면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수백만 명이 전기 없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냉장고가 멈추고 가게 불이 꺼지고 병원 장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전선 하나만으로도 민간인의 일상이 흔들렸는데 발전소까지 공격당하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원유 시설이 박살나면 수출의 70%가 끊기고 생활물자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이란은 외화 부족으로 수입품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존 물가도 폭등하겠지요. 국민들은 전쟁 전에도 이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미국의 경제 제재로 물가는 계속 올랐고 2022년에는 쌀값이 2배, 빵값은 3배까지 폭등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공장이 멈추면 단순히 수출만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원료를 실어 나르던 트럭 기사, 부품을 다루던 중소기업까지 줄줄이 멈춥니다. 결국 약 9천만 명 국민의 일상이 무너져가는 셈입니다. 하르그 섬 공습, 교량 8곳 파괴, 카라지 정전, 발전소까지 폭격 위협,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4월 7일에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며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미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란 내부 상황이 이미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란 내부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불과 3달 전인 2026년 1월 이란 남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습니다. 시위의 원인은 경제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최저임금을 20%로 동결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62%나 올리는 긴축 재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보다 나라에 내는 돈이 훨씬 더 늘어난 셈이죠. 여기에 리알 폭락이 겹쳤습니다. 이란 화폐인 리알의 공식 환율은 1달러에 42,000 리알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바꾸려면 암 시장을 이용해야 했고 거기서는 1달러에 약 142말리아를 내야 했습니다. 공식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가 약 33배였던 겁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말하는 경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수입품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암시장 환율로 달러를 사야 하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약 같은 생필품이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란 정부는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투입돼 이틀 만에 최소 2,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며 거리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는 이 숫자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보 분석 소식통들은 최소 2,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압에는 성공했지만 이 사건은 지도부의 깊은 악몽으로 새겨졌습니다. 1월 당시 혁명수비대가 운전했기에 무력을 동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 39일간의 전쟁으로 군사 인프라 상당 부분이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 방공망의 85%,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60%가 이미 부서졌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자국민 시위까지 동시에 진압할 여력이 있을까요? 이란 지도부가 그린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랬을 겁니다. 발전소가 폭격당해 전기가 끊깁니다. 전기가 끊기면 정수장이 멈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냉장 시설이 멈추면서 식량은 썩어가고 병원 장비도 꺼집니다. 결국 9천만 국민이 어둠 속에서 굶주리고 목말라하게 됩니다. 1월처럼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번에는 진압할 힘조차 없습니다. 결국 외부의 폭탄이 아니라 내부 혼란으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라지 정전은 단순한 정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월 시위의 악몽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였죠. 만약 트럼프의 경고대로 발전소가 폭격되고 전기와 물이 완전히 끊긴다면 이란 지도부는 1월 시위가 장난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상황도 문제였습니다. 공습 첫날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로 올라섰지만 이마저도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는 4월 초 모주타바가 공습 당시 부상을 입어 쿠이라 도시에서 치료 중이며 국가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식불명 상태였던 것이죠. 키프로스 주제이란 대사, 미국 국방장관의 언급까지 겹치면서 모주타바는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이후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목소리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지휘해야 할 지도자의 실제 목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란 국영방송에서 공개된 영상조차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을 통해 모주타바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도 40일 넘게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시아파 전통에서는 장례를 빨리 치르는 것이 관례인데 장례가 미뤄진 것은 새 지도자가 공개석상에 나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사실상 지도자 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이란, 전문가들은 혁명수비대가 국가를 대신 운영했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가 외교 협상, 경제 정책, 국민과의 소통까지 맡을 수는 없었습니다. 외부 폭격, 경제 붕괴, 내란 공포, 지도자 부재, 모든 압력이 동시에 이란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란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4월 7일 이란 체육청소년부 차관은 전국의 청년, 예술가, 운동선수들을 발전소 앞으로 소집했습니다. 이른바 인간 사슬 캠페인이었습니다. 발전소를 사람으로 둘러싸면 폭격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미사일이나 전투기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몸으로 발전소를 지키는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민간인을 군사 목표물의 방패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항공망의 85%가 이미 파괴됐고 하늘에서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란은 혁명수비대의 병사 모집 연령을 16세에서 12세로 낮췄습니다. 인간 사슬과 이 프로그램은 별개였지만 둘 다 같은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카드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청년들을 발전소 앞에 세우고 12살 아이들까지 전쟁에 투입하는 나라, 밖에서는 폭격이 계속되고 안에서는 지도자가 사라지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시위의 공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 이 모든 압력이 동시에 이란을 짓눌렀고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협상 시한 90분을 앞두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임시로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며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39일 동안 항전을 외치던 이란이 마지막 순간에 꺾인 겁니다. 이유는 단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붕괴, 인프라 파괴 위협, 내란 공포, 지도자 부재, 모든 요소가 겹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휴전이 곧 종전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란이 제안한 종전 조건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 미군 중동 철수, 경제 제재 전면 해제, 전쟁 피해 배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기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역할입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은 25년짜리 전략 협력 협정을 맺었고 규모는 약 560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전쟁이 지속돼 이란 정권이 무너지면 친미 정권이 들어서 중국의 560조 원짜리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 정권이 살아있는 상태로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원했고 직접 연락을 통해 미국이 인프라를 공격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파키스탄과 함께 중동 평화 5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휴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중국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유소 기름값 급등,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쓰레기 봉투 부족, 코스피 증시 변동성 확대 등 생활과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휴전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중동 화약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지갑과 경제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란과 미국은 이번 휴전을 종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종전 여부는 쉽지 않지만 현재 이란 상황과 트럼프의 유화적 톤 그리고 중국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종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